통계적 추정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몇 가지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잘 되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통계적 추정 단어는 크게 어떤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분포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단원이 있어요. 표본의 추정. 요거를 세 가지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표본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표본이란 대체 무엇이고 내가 표본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어떠한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들을 쭉 늘어놓다 보면 표본 평균들이라는 걸 어떠한 분포를 따라가는가를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 분포에 따라서 나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 자체가 통계적 추정이듯이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의 목표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원래 이 단원의 목표예요. 근데 이 모평균을 추정하려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아셔야 돼요.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려면 당연히 표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 이어지는데 자, 표본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쉽게 부분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 집단이 있을 때 얘를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전체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 여기서 내가 일부를 뽑는 거예요. 표본.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조사만을 합니다. 이 표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이 용어를 이제 표본 조사라고 해요. 실제로. 그다음에 모집단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하는 거를 모집단 조사라고 하지 않고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그 전수조사라고 이제 대상 전체를 예를 들어 요새 또 한참 코로나 시국이니까 뭐 강남구 주민 있다고 할게요. 강남구 주민 얼마쯤 될까? 구민 한 20만 명이라고 합시다. 야, 강남구 구민 2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존나게 오래 걸리고 힘들겠죠? 나는 얼마나 코로나에 걸렸는지 구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검사하기로 했는데 근데 20만 명을 다 하려니까 뭐 누구는 연락을 해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이리저리 해서 잘 검사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 20만을 다 하기보다는 정확한 대략적인 전체적인 비율 정도만 조사하고 싶어서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코로나에 걸렸을까를 알기 위해서 이 중에서 딱 1000명만 뽑았어요. 1000명만 조사를 했어. 조사를 했더니 예컨대 3명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대략 나는 1000명 중에서 3명이 걸렸으니까 그럼 대충 한도에 한 20배 정도 실제로 걸렸겠네. 한 60명 정도 걸려 있겠네 라는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강.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 추측이 되겠냐는 거지. 사실은 60명에서 어떠한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55명에서 65명 정도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식으로 200이냐? 미안해. 알았어. 600명이야. 아이 그 개념이 중요하지. 자, 알았어.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라는 거는 내가 일단 왜 하는가? 전수조사의 장단점이 있고 표본조사의 기본적인 장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교과서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다음 중 전수조사에 적합한 상황, 다음 중 표본조사로 적합한 상황은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럼 봐봐라. 내가 사실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는 인원수가 중요할까? 사실은 누가 정확하게 걸렸는지가 중요할까? 개개인이 중요할까? 아니죠. 개개인 누가 걸렸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 동선 파악하고 역학조사하고 이질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실제로 이따위로 조사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할 거면 다 조사를 한 게 맞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배터리가 10,000개가 있어. 배터리 10,000개 평균 수명을 조사하고 싶어. 근데 10,000개를 씨발 내가 다 써버리면 어떻게 팔죠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한 100개만 조사해서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해서 그럼 대충 이거 100개 평균 수명이 뭐 한 20시간이니까 이 10,000개도 대충 20시간쯤 되겠다. 즉 그 표본에 대한 값만
전체적인 평균값이 중요한 거지 정확히 어느 배터리가 몇 시간 만에 꺼졌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수능 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겠죠. 너네 적당히 전국 평균 받고 싶니? 아니죠. 누가 몇 점이 많은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불가피하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예컨대 투표를 한다든지, 그죠? 누가 어떠한 투표를 했는지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전수조사에 대한 얘기라면 표본조사는 내가 전수조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과 자원을 절약을 해서 내가 어떤 평균치만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수조사, 표본조사 간에는 표본조사에 너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비용이 기본적으로 절감이 되죠. 그죠? 근데 이 비용 자체가 뭐에 비례하냐면 표본의 크기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죠? 표본의 크기랑 집합의 크기. 예를 들면 20만 명 조사할 때랑 100만 명 조사할 때랑 1000만 명 조사할 때랑 거의 비례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죠? 완전 정비례한다기보다는 어쨌거나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비용은 일단 증가합니다. 하지만 조사의 정확도는 그럼 어떨까? 정확도는 역시 비례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 단원에서 여러분은 비용에 대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 정확도가 도대체 표본의 크기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배웁니다. 얘를. 실제로 표본이 이만큼 커지니까 정확도가 이렇게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본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실제로 현실에서는 우리가 다 관찰하기가 불편하니 표본만을 조사해서 관찰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단원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실제로 통계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내가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죠? 그래서 예컨대 이 중에서 아까 내가 3명이 걸렸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한 2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범위를 좀 넓혀서 한 190명에서 210명 정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말 안에 그 그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이쪽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표본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표본에 용어가 나와요. 용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용어에 대한 용어 정리인데 거기 용어 아마 더 써 있을 겁니다.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겸 표준 편차. 다음에 표본, 평균이 있고, 표본,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얘네가 아니라 얘가 중요해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다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중요해요. 이쪽은 용어에 대한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이제 삽질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모평균은 우리가 통상 M으로 표현하죠. 얘는 말 그대로 전체 집합에서의 평균이에요. 얘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모른다고 보셔야 돼요. 이 단원에서는 왜? 나는 모평균 뭐 한다고? 모평균 나는 추정할 거야. 모평균 보통 나중에 추정을 합니다. 물론 모평균 문제에서 주고 다른 걸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자, 분산은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표준 편차의 제곱, 시그마 제곱을 이용해서 쓰고, 자, 표본 평균은 뭐냐면 표본이라는 거는 봐봐. 모집단이 하나면 표본은 하나일까? 아니겠죠. 표본 내가 꼴린 대로 뽑는 마음이에요. 내가 10명짜리 뽑을 수도 있고 100명짜리 뽑을 수도 있고. 표본은 내가 되게 여러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표본의 평균으로 잡은 게 x 바 이렇게 씁니다. 너의 표본 평균이 이렇게. 표준 편차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얘를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약자인 S를 쓰는데, 역시 표본 분산은 너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는 뭐냐면 얘네는 아까 요
표본이라는 부분집합 있잖아. 너의 평균과 표준편차예요. 이 부분집합 내에서 예컨대 여기 뭐 7명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라는 거야. 전체 무슨 뭐 학생들이 뭐 집단이라면 그러면 얘는 그럼 도대체 뭐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냐면 애초에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x1 바, x2 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뭘 한 거냐면 같은 크기의 부분집합을 여러 번을 뽑은 거예요. 여러 번. 내가 전체 모집단에서 여러 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여러 개의 표본 평균 자체의 분포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400명짜리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학교. 각 반별로 40명씩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반별로 40명씩 있는데 총 1반부터 10반까지 있죠. 그러면 전체 평균이 있을 거고 너를 M이라고 한다면 1반 평균, 2반 평균, 10반 평균까지 평균이 총 10개가 있겠죠. 이거를 바로 x1 바, x2 바, x10 바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평균이 있겠지. 얘는 당연히 뭐랑 똑같을까? m이랑 똑같죠. 그죠? 원래 실제 우리는 얘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비보건 추출이고 우리가 표본에 대한 관찰은 원래 보건 추출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 너의 평균이 m이 된다는 거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너라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체 시험 평균이 62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일반 평균은 61점, 넌 평균은 63점, 너 평균 59점이래요. 10반 졸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반별로 평균값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사실은 뭐에 근접해요? 평균값에 나름 근접하죠. 그죠? 왜냐면 내가 한 명 한 명을 관찰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점수가 고르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40명씩 묶어놓고 나니까 점수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와요. 즉 내가 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표본 평균이라는 자료는 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맞아요? 예컨대 얘가 지금 400명이잖아. 그러면 한 명을 제외하고 평균을 냈어. 그럼 뭐에 되게 가깝겠어? 62에 졸라 가깝겠죠. 61.999 이렇게 나오겠지. 또 랜덤하게 아무나 제외하고 또 전교 1등을 제외하고 또 했어. 그렇다고 한들 61점 기껏해야 뭐 8 뭐 이렇게 나오겠죠. 꼴찌를 제외해도 62.2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즉 내가 뽑는 인원수가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표본의 평균의 그 자료는 뭐에 되게 근접하냐면 너의 표본 평균의 평균 자료에 아주 근접하고 그렇다는 거는 자료가 아주 고르다는 거고 너의 표준 편차가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너의 표준 편차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는 원래 있던 집단의 표준 편차를 근사하게 따라가는데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표본의 크기를 루트 씌운 값으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표본이 4명짜리야. 4명짜리 표본이면 원래 거 표준 편차를 2로 나눠주면 된다고. 표준 편차가 절반으로 훅 줄어버린다고. 집합의 크기가 만약에 뭐 표본의 크기가 100명짜리야. 그럼 표준 편차가 10분의 1배가 된다고.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기하냐면 여러분이 이 단원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될 게 이거예요. 너는 따른다. 너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 부분은 뭐라고도 쓰냐면 나는 그냥 x바의 표준 편차라고 해서 이렇게 시그마 x바 이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맨날 이거 분수 쓰기 싫어요. 루트랑 이거 쓰기 싫어가지고 나는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해.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너가 되고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통계적 추정 단어는 불행히도 수학적으로 여러분한테 100% 야 이게 사실 이렇게 따라락 증명해가지고 딱 루트 n으로 나눈 게 딱 이게 나오지 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 이쪽은.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자,
표준 편차라는 요 S를 구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너의 표본의 자료를 x1부터 x, k, xn까지 있다고 합시다. 요 값이 x1, 스몰 x1부터 xn까지래. 얘는 각각의 자료예요. 요 라지 대문자 x 반은 표본 평균들이고, 그러면 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좀 독특한데, 시그마. 일단 편차 제곱을 내가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건 맞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표본 평균이 너였죠? 그럼 x1에서 k에서 x바를 빼고 제곱을 하는데, k를 1부터 n까지 해서 싹 모았어요. 얘가 뭐가 되냐면 각각의 자료에서 이 표본의 평균을 뺀 거니까 이만큼이 편차고 편차 제곱이죠. 맞죠? 원래 편차 제곱을 얼마로 나눠야 돼요? 원래 얼마로 나누는 게 맞아? n으로 나누는 게 맞죠. 자료 개수가 n개면 나는 편차 제곱의 평균 하려면 당연히 편차 제곱을 n번 더했으니까 n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n 뭘로 나눠? 마이너스 1로 나눠요. 여기서 띠용이라고 사실은. 왜 갑자기 마이너스 1로 나누지?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어떤 변수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역시 증명을 시키지 않고 그냥 닥치고 외운다. 이렇게 n-1로 나누는 이유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n-1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요 모 표준 편차와 상당히 근접합니다. 이렇게 어떤 표본의 분포를 볼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요거 40명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일반의 분포를 볼게요. 일반 점수 분포가 있대. 일반 아까 평균 61이라고 그랬거든. 대충 이렇게 생겼어. 정규 분포를 따른데. 그러면 400명 전교생 분포 있지. 얘는 평균이 60이고 대충 모양이 또 뭐 이렇게 생겼대. 그럼 둘의 곡선의 모양 자체만 놓고 보면 대충 어때요? 서로 비슷하죠. 비슷해요. 자, 곡선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는 이 모양에 영향을 주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 뭐? 너의 표준 편차밖에 없어요. 즉, 기본적인 원래 분포랑 전체 분포는 모양이 대강 흡사하기 때문에 내가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그게 왜 내가 갖다 쓰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내가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뭐라고? 항상 이 단어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니? 대강 난 뭐 하고 싶니? 집에 가고 싶니? 아니 빨리 뭐 하고 싶은 거야? 아니, 표준 편차를 구한 게 아니야. 이 단어는 뭘 하고 싶다고? 최종적으로? 왼쪽 맨 아래 나와 있는데. 아니, 내가 판사한 것 중에서 왼쪽 맨 아래 나와 있잖아.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어요, 나는. 나는 봐봐. 내가 정확히 통계 조사원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알려줄게. 이거는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를 해야지만 암기가 되거든, 수학은. 닥치고 암기하는 거는 사탐이고 나는 그건 싫고 한 번도 난 싫어한다고.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쉽다고. 그래서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 거라고. 나도 암기는 원래 싫어해요. 이해가 선행되면 암기가 되게 쉬워. 봐. 그 대신 이쪽은 이해가 안 되면 약간 좀 헷갈려요, 사실. 나는 표본을 딱 조사를 했거든. 그러면 내가 표본을 딱 조사하는 순간 내가 알 수 있는 자료는 딱 두 개밖에 없어. 뭐? 표본의 평균이랑 표본의 표준 편차 두 가지밖에 몰라요. 근데 실제로 나는 모평균을 추정을 해야 돼요. 근데 모평균은 뭘 따라가냐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있거든. 그러면 너의 표본 평균 자체가 이러한 분포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요소는 얘가 필요해요. 요거. 얘가 필요하거든. 근데 표본의 크기는 알아. 근데 시그마를 모르지. 시그마는 뭐였어? 얘였거든. 모표준 편차였거든. 근데 모표준 편차를 내가 알 리가 있나? 나는 표본밖에 없는데 씨발.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 내가 모평균을 알고 있는데 모평균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걸 추정을 하고 앉아있겠니? 이게 존나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사실은. 이 책에서는 문제집에서는 문제를 편하게 출제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한테 다음은 표준 편차가 2로 알려져 있는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모집단에서 추출을 해갖고 지랄 표준 편차 알고 있으면 모평균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문제를 쉽게 내려고 그렇게 낸 거고 원칙적으로는 표준 편차를 몰라요. 나는 당연히 몰라요. 난 이걸 안다고. 근데 얘랑 흡사하기 때문에 너 대신 갖다가 쓴다고.
얘는 얘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예요. 애초에 표본의 표준편차라는 거는 모 표준편차 흡사하다라는 성질이 아니면 내가 갖다 쓸 일이 없다고, 쳐다볼 일이 없어요. 하지만 원래는 내가 자료를 n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n-1로 나오는 이유는 그럼 뭘까? s랑 너랑 더 가까워지라고 n-1로 나눕니다. 그게 이유예요. n-1로 나누면 실제로 이 나눈 이 자료의 평균값이 너의 표준편차가 됩니다. 너의 기대값이. 수식으로 뭐 증명이 가능한데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는 이유는 뭐가 되냐면 s와 s를 시그마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부분을 존나게 강조하는 이유는 휘문에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요 S에 대한 얘기가. 왜? 통계 단어는 실제로 족밥입니다. 족밥인데 여기서 변별력을 내려면 이런 찌끄레기 같은 데서 낼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작년에도 강조했는데 애들이 이거 나온 거 잘 풀었을까? 어려워요. n-1 나온 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여러분한테 실제로 그냥 표본을 던져줘요. 자료를 그냥 줘버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직접 추정을 하래. 그럼 이거는 너네가 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이상은 절대로 직접 추정을 못한단 말이야. 왜? 난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n-1로 나누는 것도 알아야 되고 n-1로 왜 나눴냐면 사실은 너랑 근접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해갖고 추정하는 실제로 완전 이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 상황을 100%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안 돼 사실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들은 용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너는 너를 따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요게 이제 S제곱에 해당하는데 꼭 n-1로 넣는다. n-1.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들 보면 골 때립니다. 재밌어요, 근데. 조금만 훈련하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나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뭐였지? 아닌가? 했나? 했죠? 오케이. 자, 표본평균의 분포는 끝났고, 모평균의 추정인데,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 분포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너가 여기가 평균이 m에 있어요. 얘가 뭐에 대한 분포냐면 x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러한 부등식을 한번 관찰해 볼게. p 너 x 아니지 m 빼기 x바 커나갔다 x m 더하기. 자, 일단 얘는 얼마일까요? 표준화하면 뭐가 돼요? p 마일부터 1까지죠. 맞죠? 이러할 확률은 얘랑 똑같아요. 맞죠? 표준화했으니까 난 얘를 알아. 얘는 0.3413이잖아. 곱하기 하면 0.68126인가 뭐 그렇다고. 일단은 우리 맨날 표준편차 요거 표 주니까. 근데 이 부등식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너를 변형을 해서 재해석을 할 거예요. 잘 봐. 이거의 뜻은 사실은 뭐냐면 미안해, x바예요. 이거의 뜻은 사실은 뭐냐면 x바라는 것이 m 빼기 시그마부터 m 더하기 시그마까지 존재할 그 확률이 너 마일부터 1까지 확률과 동일합니다. 인데 너라는 부등식은 내가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이렇게 변형할게요. 너가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돼요? m보다 x바 더하기 시그마가 더 커 나갔다죠. 그래서 m을 기준으로 식을 다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럼 넌 뭐야? 근본 없는 표기 뭐야 이거? 왜 여기 올라갔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아이, 이거 맞죠? 얘랑 완전히 똑같아요. 얘랑 자리 바꾼 거야. 그냥 넘어왔고 얘는 요게 넘어간 거예요. 됐죠? 이 부등식이 이 부등식과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너에 대한 해석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임의의 x바에 대하여 m이 요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 나는 표본을 뽑는 순간 결정이 난다고 그랬지. 어떤 게 결정이 나겠어? 표본 평균과 표본의 표준 편차가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표본 평균이 결정 났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결정 나면 너의 모 표준 편차에 근사하기 때문에 모 표준 편차가 결정이 나고 원래 표본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 요만큼에 해당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이거. 표평표 요거. 그럼 이 부분 다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정해졌다고. 그럼 얘가 예컨대 이렇게 나온다고. P X바가 예컨대 뭐 10이고 표준 편차가 2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8부터 12까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내가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이랑 너랑 정해졌다니까? 이게 정해지는 순간 이 부등식이 정해진다고, 지금.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너랑 똑같다는 거야. 이걸 내가 0.34136826이라고 쓰자고, 이렇게. 그럼 봐봐. 나는 평균이,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평균이 8부터 12 사이에 있을 그 확률이 0.6826입니다. 라고 해도 돼요. 요거 이해가요? 원래는 애초에 분포가 X바에 대한 얘기잖아. 내가 X바를 하나 띡 뽑았어, 이렇게. X바 한 개를 딱 뽑은 거야. 표본 조사를 한 번 딱 했다고. 표본 존나게 여러 번 조사 안 한다고. 내가 여러 번을 조사했더라면 표본 평균이 여러 개라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하는 분포는 따로 두고 실제로는 표본 조사 딱 한 번만 한다니까? 한 번 딱 하면 표본이 딱 한 개가 나와. 표본 평균 한 개, 표본 표준편 한 개,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럼 그게 나와버리면 나는 X1이 딱 정해지는 순간 너의 구간이 정해집니다. 이 구간이 정해져요. 얘가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고. 너부터 너까지 이렇게. 여기가 빼기, 너가 더하기, 이렇게 되지. 그럼 봐봐.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구간이 내가 X1바가 어디서 뽑혀 나왔냐에 따라서 평균은 이 구간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이 0.6826인 거야,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표본을 아주 족같이 뽑았으면 아주 귀퉁이에서 뽑았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평균이 여기 들어가겠니? 이 구간에?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거지같이 뽑을 확률이 얼마 안 된다고. 68.26%에 대해서 이 범위 안에 평균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난 널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 나는 68.26%의 용어 신뢰도로 평균은 8부터 모평균 12 사이임을 추정했다고.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어렵죠? 이거 완전 원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다 한 거야. 대신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쪽은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예시를 들어줄게요. 식 지워도 되니? 노란색도 괜찮은데 초록색 다 써가지고 노란색 쓰는데 알록달록하니 괜찮네. 자, 표본평균 추정, 모평균의 추정, 통계적 추정 단원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실제로 들었을 때 쉽진 않죠, 사실. 쉽진 않은데 한 번 딱 소화가 되지? 그럼 여기는 사실은 수능 때 뭐 틀리는 단원이 아니에요, 사실. 내신 때도 굉장히 좀 조금만 하시면 할만한 단원이라고 보세요. 요게 이제 내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고, 너를 조금 달리 표현해 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래. 이쪽이 확률이 100분의 알파라고 합시다. 이만큼. 너는 Z의 분포예요. 됐죠? 그러면 너가 이쪽으로 오면 K가 어디에 곱해지냐면 여기에 곱해지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실내 구간이라고 부르거든, 이거를. 너가 실내 구간이고. 그럼 이 실내 구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X 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인데, 이거는 그냥 루트 M분의 시그마 쓰자, 그냥. M 작다 X 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너가 신뢰도 얼마짜리 구간이라는 거야? 알파 %짜리 신뢰 구간이에요. 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입니다. 자, 신뢰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률이에요. 예컨대 여기가 0.99야. 0.99면 100분의 99잖아. 그럼 99%에 해당한 신뢰도라고. 0.99면 사실 표준 정규분포 입장에서 존나게 멀거든, 이게. 여기가 2.58인가 그래요. K값이 2.58 정도 되면 0.99가 된다고, 여기가.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막 멀지 않죠? 2.58 정도 되면 99%라는 거야. 그럼 신뢰 구간이 길어지긴 길어진다고. 1.96일 때가 여기가 95%예요. 그럼 95%로 내가 신뢰도를 깎으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져요. 야, 신뢰 구간의 길이와 신뢰도, 신뢰상수 이것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냐면 너부터 너까지의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선분 길이가 이만큼이 신뢰 구간 길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 부등식인데 너부터 너까지겠지 뭐. 그치? 그리고 신뢰 상수가 뭐냐면 바로 너가 신뢰 상수예요. 신뢰도 있고 얘는 뭔가 상수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 상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 부분이 신뢰도였죠? 그들의 상관 관계만 조금 볼게. 봐봐. 일단 첫 번째,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신뢰 구간에 길이라는 게 있어. 길이는 너에서 너를 뺀 건데,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2배의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봐봐라. 얘는 모 표준 편차야. 모 표준 편차거든? 그럼 내가 조사하면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모 표준 편차를? 내가 표본을 어떻게 달리 뽑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모 표준 편차가 달라질까? 모집단이 달라질까? 개또라이죠. 그럴 리가 없죠? 얘랑 얘는 어때? 얘는 표본의 크기였어. 야, 크기라는 건 내가 돈만 많으면 존나게 많이 조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건 뭐야? 신뢰상수라는 건 뭐야? 내가 신뢰도에 해당하는 이 Z의 좌표예요, 사실은. 신뢰상수라는 거는 Z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냥. 그 맨날 0부터 Z까지 나오는 그 부분 있잖아. 그럼 이 신뢰상수라는 거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고. 신뢰도가 커질수록 당연히 신뢰상수는 커져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확률이 커질 거 아니야. 기니디 중에 뭐가 나왔냐면 신뢰도를 100%로 할 수 있는 신뢰상수가 존재한다. 이런 게 나왔다고. 존재해 안 해? 야, 신뢰도 씨발 100%면 뭐라는 거야, 확률이? 1인데 어디까지가 1이야, 확률이? 뭐 씨발 뿔마무한데인데 애들이 그거 틀렸다고. 그걸 얘기를 해줘야 하니?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업 시간에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 당연히 안 했지. 그게 씨발 상식이잖아. 확률이 씨발 어떻게 1이 되겠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돼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줘야 돼. 신뢰상수라는 건 그래서 신뢰도가 커질수록 당연히 신뢰상수는 커집니다. 근데 정비례하진 않아요. 왜? 나중에는 커져봤자 별로 그닥 효율이 좋지는 않다는 거야. 확률은 씨발 눈곱만큼 올라가는데 신뢰상수는 뭐 점점점 엄청 길어지니까. 그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데,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이 크기라는 거는 내가 조사를 더 많이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져요. 그럼 통계적 추정을 통해서 내가 얻은 자료라는 거는 신뢰도랑 신뢰 구간의 길이가 중요하거든? 그럼 신뢰도랑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떨수록 좋은 자료일까? 신뢰도는 당연히 높은 게 좋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은 게 좋아요. 그죠? 왜? 내가 예컨대 전 세계 사람들의 몸무게의 평균은 뭐 100부터 아니지 뭐 20부터 100 사이에 있다. 그럼 뭐 거의 시발 맞겠지. 뭐 평균은 20부터 100 사이겠지. 근데 뭐 뜻밖의 사실 중국 뭐 난민이 존나 많아서 몸무게가 되게 뭐 낮은 19.8일 수도 있죠. 그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아싸리 그런 일이 없게 전 세계 몸무게 평균 0부터 100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길면 자료로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통계적 추정의 실질적인 핵심은, 현실 세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야, 나는 신뢰도는 높이고 싶은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줄이고 싶어 해요. 신뢰도는 높이면 기본적으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늘어난다고 그랬지. 왜? 신뢰도가 올라가면 신뢰상수 올라가요. 신뢰상수 올라가면 네가 올라가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요. 맞죠? 근데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 신뢰도를 유지한 채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이고 싶으면 자료 조사를 더 많이 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자료의 크기를 유지한 채로 신뢰도를 올리고 싶으면 신뢰 상수를 더 키우면 되죠. 신뢰 구간의 길이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됐죠? 기니디 중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뭐가 나오더라? 뭐 실내 구간의 길이가 늘어나면 신뢰도는 뭐 커진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리지. 얘가 줄어들면 어떡해? 이 부분에 줄어들 수 있잖아. 자료 조사를 내가 봐봐. 신뢰도는 가만히 두고 얘를 표본의 크기를 줄이지? 신뢰 구간이 존나 늘어나지. 신뢰도 늘어났어? 안 늘어났잖아.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적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가 돼야지만 되는 거야. 신뢰도도 늘리고 자료의 크기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 신뢰 상수도 키우고 너도 키우고 그럼 뭐 신뢰도가 늘어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개념적인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얘는 약간 문과 과목 같죠? 좀 수학 같지 않죠? 약간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해? 아니 말고. 나는 이쪽 그래서 좀 약간 재미는 없어요, 사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크게 두 가지로 물어보는데 사실 세 가지입니다. 자, 표본에서 뭐 이런 거 물어봐요. P, X 바가 2를 구해라. 얘는 이제 유형이 따로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표 주고서 표본 평균이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을 어떻게 뽑을 수 있겠냐는 거야. 예컨대 내가 두 번을 뽑을 거야. 표본 크기가 2짜리래. 근데 표본 평균이 2가 되고 싶어. 그러면 두 자료를 더해서 얼마가 되면 돼요? 봐봐. 두 개를 뽑는데 평균이 2가 되려면 합이 4가 되면 되죠. 합이 4가 되게끔 경우의 수 찾아가지고 확률을 해서 곱하면 돼요. 끝이에요. 얘는 되게 쉽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고, 이쪽에서 실제로 핵심이 된 유형이 두 가지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랑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얘기인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그냥 뭐 이런 거야. 내가 반평균이 몸무게가 65kg인 학생 4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5명을 떼다가 저기 엘리베이터 태웠어. 근데 엘리베이터 정원이 예를 들면 300kg래. 그랬을 때 얘가 정원 초과가 될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 아이들에 대한 분포가 있겠죠. 근데 4명을 떼다 했으니까 4명에 대한 평균인 표본 평균이 있겠죠. 그 표본 평균이 얼마 이상이 될 그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왔다 갔다만 하시면 끝. 기본적인 설명은 이게 답니다. 자, 보세요. 문제 볼게요. 이게 다라기에는 존나 많은 설명을 했죠. 이게 사실 아주 원론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지금. 으차. 으쌰. 문제 봅시다. 문제는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 여기 보면 막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죠. 뭐 임의 추출이 뭐냐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뽑겠다고. 눈 감고 랜덤하게. 특별한 선호도 없이. 자, 표본에 대한 얘기 두 문제 있는데 요것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줬죠. 모집단은 이런 확률을 따라간대. 근데 뭘 구해달라고 해서 크기 2짜리인 표본을 보건 추출을 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대. x바의 평균이 18일 때. 자, x바의 평균이 18 밑줄. 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18인 거지.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라고? 모평균이라고. 표평평은 항상 모평균이에요.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기도 하고 항상. 그래서 전체 평균이 18이래. 그럼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한 게 18이라는 얘기 아니야? A 값이 나오겠죠? 계산해 볼까요? 3분의 10. 너가 플러스 20A. 다음에 빼기 30A. 플러스 20인가? 너가 18이래요. 그럼 얼마나 이거? 계산 귀찮아. 너가 10A는? 넘어가면 2를 더하면 3분의 10. 6이 나오나? 이렇게 되죠? 널 넘기고 1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럼 A는 15분의 너가 8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는 15분의 8인 상태. 자, 그때 내가 P, X 바는 20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되겠냐는 건데,
주어진 상태에서 어차피 이 x라는 자료는 가질 수 있는 값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10, 20, 30밖에 없죠. 그죠? 두 번을 이미 추출을 했다는 거, 보번 추출을 했다는 거는 순서대로 이제 뽑은 건데 각각 뽑은 거에 대해서 독립시행을 생각을 하면 된다고. 어차피 내가 뽑았다가 다시 넣고 다시 보건 추출한 거니까. 문 좀 닫을래? 되게 시끄러운데. 자, 그럼 이게 되려면 뽑을 수 있는 순서상을 생각을 해볼게요. 합이 20이 되려면 어차피 10, 30 뽑든지 20, 20 뽑든지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근데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 10, 30 뽑은 거랑 20, 20 뽑은 거랑 사실은 30, 10 뽑은 것도 있어야 돼요. 왜? 순서대로 뽑은 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10, 30에는 곱하기 1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2 곱하기 10 뽑고 30 뽑으면 얼마야? 3분의 1이랑 곱하기 요거 하는 거죠. 3분의 2 빼기 A죠. 야, 이거 A 맞게 구했니? 15분의 8 약간 싸늘한데? 맞겠지. 더하기 요거 A 제곱이죠. 이렇게 된다고. 얘가 22개 뽑은 거. 이게 확률 구하고 끝이에요. 대입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2번 보세요. 이번에는 뭘 하기로 했냐면 주머니 속에는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 있고 한 개씩 두 번을 꺼냈는데 순서대로 각각 x1, x2라고 했고 확률 변수 y를 4분의 x1 더하기 x2라고 하겠대요. 너의 평균을 구해봐라. 야, 요게 이제 표현 같은 게 재밌는데 봐봐. y를 2분의 x1 더하기 x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써도 괜찮죠. 4분의 x1 더하기 x2인데 그럼 봐봐. 두 개를 뽑았고 너를 두 번의 평균이라고 부른다면 너를 뭐라고 쓸 수 있어? x 바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y라는 확률 변수는 2분의 1에 x 바라고 볼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럼 너의 평균은 당연히 뭐야? 2분의 1에 너의 평균인데 너의 평균은 뭐라고? 너 그냥 m이라고. 원래 평균이랑 똑같다고. 그럼 너의 평균은 3이니까 답은 2분의 3이 되겠죠. 이거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이 부분을 패치를 잘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괜찮아? 이거 나중에 좀 더 연습할게요. 자, 보세요.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여기부터는. 기본적인 것들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구 하나의 수명 밑줄. 하나의 수명이 2000에 200을 따라간대.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꼭 쓰세요. x 따른다 2000에 표준 편차가 200. 자, 이 정규 분포 이후로 표준 편차, 정규 분포 이후로 통계적 추정 정규 분포 이쪽 단원에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표준 편차를 4짜리라고 줬는데 여러분이 문제 잘못 읽어서 분산이 4인 줄 알고 표준 편차를 2로 쓴다든지 표준 편차를 루트 2로 줬는데 분산이 그럼 2가 되잖아. 근데 표준 편차를 2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쓴 경우 가끔 이렇게 주는 경우 있거든. 문제에서 이렇게 주거든. 야, 그럼 누가 봐도 표준 편차 2 아니니? 하지만 휘문에서는 루트 2의 제곱을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진짜예요. 안 믿기지? 이런 데서나 낸다고. 물론 수능에서 이따위로 내진 않아요. 근데 너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십새끼 같이 나오니까 꼭 조심하셔라.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는 거 항상. 자, 근데 400개를 이미 추출 밑줄. 400개가 뭐냐면 바로 표본의 크기에 밑줄 치고 n이라고 써놓습니다. n. 표본의 크기는 항상 n으로 써놓고. 자, 그때 그 마지막에 밑줄 수명의 평균이 1980시간 이하 수명의 평균 밑줄 치고 x 바라고 씁니다. 자, 그럼 x 바라는 거는 400개에 대한 평균이에요. 맞죠? 그러면 x 바는 분명히 평균은 너랑 같았어요. 근데 이 부분 표준 편차를 뭘로 나눠준다고? 루트 n으로 나눠준다고. 루트 n.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20으로 나눠주니까 표준 편차 얼마 돼야 돼요? 10이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구하래? 1980시간 이하인 거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이제? 작거나 같다. 1980 됐어요? 표준화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규분포 모르면 통계적 추정은 얘기가 아예 성립을 안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 사실은. 이 부분만 너에서 너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표준화하는 건 쉽다.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4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형민아 좀만 정신 차리자. 되게 가서 때려야겠다. 쌍꺼 불 진한 거 봐. 느끼해. 어제 경근이랑 재우랑 자유랭크 했다? 아 그래요? 전 잤어요. 그래. 학원에서도 자고, 집에서도 자고. 저 어제 빨리 잤어요. 11시 반에 잤어요. 왜 이렇게 일찍 잤어? 졸려서요. 지금 너 졸려서 자네? 오늘 11시에 일어났는데. 11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났는데 왜 지금 자고 있어? 이씨. 저기 모기채 있는 데로 올래? 빨리. 기말고사 학생 잘 봐야지. 아니 슈트는 잘하잖아. 모평균 보자마자 잠이 왔어. 이 새끼는 이과를 갔어야 돼. 가서 씨발 미적분이나 풀지. 누가 내 거 망가뜨렸어 이거. 뭐야 이거. 나서 어디 갔어 이거. 망가진 지 꽤 됐어. 그래?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내돈 주시죠.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아무튼 자유랭크 딱 한 판 했거든? 나 정글 올라프, 이재욱 봇 케이틀린, 그 다음에 전경근 스래시. 이렇게, 스래시 맞다. 근데 인베 가서 내가 도끼로 한 번에 봇 듀오를 맞추는 바람에 탑 녹턴이 더블킬 따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게임 처음부터 터졌어. 탑이 볼 배웠는데 1레벨 한 번 뒤지고 3레벨 뒤지고 4레벨 뒤지고 5레벨 뒤지고 계속 뒤지더라고 그냥. 요즘 경근이 확통은 그냥 안 하는데. 왜요? 뭐 다른 거 할 게 많다고. 그 대신 그러니까 웃긴 게 클리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클리닉은 한대. 그래서 클리닉은 오고 확통 나온대. 그래서 뭐가? 그래? 왜? 약간 좀 정리를 하고 있구나. 정리당했잖아. 응? 정희석 쌤. 왜? 학원 다니지 말아요. 여러분이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즘이야 인강도 워낙 잘 나오고. 근데 아주 뛰어난 자제력이 필요하고 그보다 더 뛰어난 머리가 필요해야 할 겁니다. 사실 특히나 수학은. 거는 사실은 나는 인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뭐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은 좀 인강도 워낙 잘 가르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인강은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질문을 할 일이 잘 없지 않니? 그래? 경제 학원 같은 거 자세 안 돼. 인강 질문 해가지고 좀 안 돼. 내가 왜? 그건 그래. 경제 답이 없는데. 아예 누구야? 임동진. 동진이야? 응. 쟤는 왜 있어? 제 옆반에서 뭐 해요? 그래? 이적분이었나 화풍이었나 뭐 해요? 자 봅시다. 4번 저기 있네. 근데 저거 이번에 평균이 왜 3이 있어?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 있으면 3 아니니? 이거 뭐의 평균을 구하는 1, 2, 3, 4, 5의 평균. 그거의 평균. 그게 뭐 평균이에요? 이번 했어요? 아이 개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주머니에 하나씩 다 들어있지. 그 하나씩 다 들어있는 얘가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의 평균은 1부터 5까지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3인 거예요. 근데 걔가 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동일해서 여기다 그냥 3을 넣은 거야.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근데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으로 그냥 깔끔하게 해버리는 게 훨씬 빠르다. 자, 4번 볼게요. 안 어렵죠? 너가 식 써볼게. x는 따른다. 300에 50. 자, 요걸 일단 따르고 그때 n개의 무게의 평균에 대한 얘기인데 요 확률이 너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x반은 따른다. 300에 너가 n개니까 그러면 루트 n분의 50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시 식 써야지 뭐. p 절대값. 이거 아까 정규분포 풀 때 나왔던 그거네. 그죠? 거의 똑같죠? 이거 어차피 뻔하다는 거야. 다만 표본 평균으로 바뀌었을 뿐.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너의 평균이죠. 이미 평균 뺐고 너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나눠주는 순간 이 부분이 z가 된 거고 작거나 같다. 너가 50분의 그러면 5분의 루트 n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럼 b가 0.76보다 커나 같으려면 절대값이고 이만큼이 얼마일 때야 이가? 1.2네 뭐.
1.2보다 커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너가 1.2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아까 정규분포에서 풀었던 그 유형과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진짜 잘 해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통계주청이 안 되면 일단 정규분포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통계주청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보시면 뭘 했냐면 추출을 이번엔 몇 번 했어요? 2번을 했죠. 2번. 그죠? 25짜리 하나, 그 다음에 100짜리 하나 이렇게. 표본이 두 가지라는 거야. 두 가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도 두 가지죠. 봐봐. 표본 평균이 두 가지면 나는 일단 X바랑 Y바에 분포를 써줄게요. 바로. 너는 평균은 동일해. 근데 얘는 크기가 25짜리니까 1의 제곱이 돼요. 맞아요? Y바는 평균 역시 동일하고 이 부분만 다르네. 너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의 제곱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기억번. 참이죠? 니은번. 분산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죠? 마지막 디귿번. 너가 된다면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겠는가? 디귿번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정규분포에서 내가 양쪽을 봐봐. 하나는 X바에 대한 분포, 하나는 Y바에 대한 분포니까 양쪽을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표준화를 하겠죠? 표준화를 합니다. 자, A 빼기 60 나누기 1 이렇게 될 거고 표준화하면 너가 크거나 같다. 아니지, 작거나 같다. 너가 B 빼기 60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부동호 방향이 어때요? 지금 서로? 같아요. 부동호 방향이 같을 때는 너랑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거 애들이 맨날 더해가지고 평균되는 맨날 더해서 빵 되는 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습관적으로 더해서 빵 만들어 버리거든. 아니에요. 부동호는 반대일 때가 합이 0인 거고 너랑은 그냥 서로 같은 거예요. 식 정리하시면 돼요. 재미나죠? 자, 재밌는데? 되게 쉬운데? 몇 시야? 아까 우리 몇 시부터 수업 시작했지? 지금 수업한 지 50분 59초. 오케이. 그러면 6번까지만 하고 10분 쉴게요. 자,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아닌가? 이거 문제는 다 풀고 할까? 아니야, 너무 많아. 통계적 추정이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 왜냐면 용어도 되게 생소하고 용어도 되게 많고 수식도 십세키 같이 생겼고 루트도 막 등장하고 부동식도 많고 막 문자도 개 많고 막 이런데 진짜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여기는 사실은 점수 주는 단원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단어는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거는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어. 왜? 걔는 내가 뭐 애초에 상황 판단, 경우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야 되는데 되게 어렵거든. 그거는 문제를 푼다고 해도 유형이 좀 달라지면 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유형의 범주가 제한돼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쪽은 조금만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확통을 기말고사를 망했다는 공부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쪽이 약간 하기는 좀 싫어. 닭가슴살 같은 그런 단원입니다. 약간 개소리 하지 마세요. 너 그럼 닭다리 안 먹니? 아니 저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만 펴 먹어요. 아, 그래 다이어트 하는 거니까. 근데 맛있던데. 그래? 뭐 먹었지? 훈제 닭가슴살 먹었나? 나 뭐지? 원래 치킨 먹을 때 닭가슴살 많이 먹어요. 그래? 생 뻑뻑한데? 없는 거 먹어. 살코기 많이 먹어요. 닭가슴살 먹을 때 양념 없는 거 먹어요. 아, 나는 그 퍽퍽한 게 너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야쿠르트랑 갈아 먹었어요.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 목 넘긴 퍽퍽한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이걸 삼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갈아 먹어야지.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해서 갈아 먹었어요. 물론 되게 비립니다. 되게 비리고 그 닭 비린내가 되게 심하게 나는데 코를 막고 먹으면 생각보다 맛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코를 막고 그냥 500ml 원샷 하면 됩니다. 원래 몇 달 먹었어요, 그렇게. 예전에 운동 한참 할 때. 근데 난 그게 오히려 낫던데. 왜냐면 그렇게 먹으면 한 30초 컷이에요, 정말.
뭐가? 가랑. 왜냐면 되게 시간 절약이 많이 된단 말이야. 나는 그 퍽퍽한 걸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 게 되게 빡치더라고. 트름하면 반하잖아. 트름하면 좀 싫어하죠. 선생님 이제 98kg 됐습니다. 98kg. 98.9. 98.9가 됐죠. 야, 진짜 근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정말 깨알같이 0.1kg씩 빼고 있고. 자, 봅시다. 정규분포 너를 따르는데 표본 크기가 n짜리를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을 xn 바라고 놓겠대. 자, xn 바는 뭘 따르는지 한번 봅시다. 너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랬을 때 0보다 큰 AB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대. 뭐 얘를 구해달래요. 이거 뭐야 이거? 표준화를 할까? 표준화 해야지 뭐. 자, 원래 이제 요건데 너가 0.4 요거부터 해볼게요. 4일 때니까 요 자리 4가 들어갔겠죠. 그럼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럼 평균에서 2분의 1 빼고 이쪽에서 평균을 빼고 2분의 1을 나눠주니까 2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Z가 크거나 같다 2A가 됩니다. 너가 0.4예요. 요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M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네. 너도 똑같이 표준화를 하시면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2B가 나오겠죠? 맞아요? 너 평균 빼고 2분의 1로 나눴어요. 0.8입니다. 자, 요런 상태인가 봐. 그래? 그때 이걸 해달래요. 자, 하고 싶은 거는 뭐 하고 싶냐면 M 빼기 2분의 1A에 얘는 조금 변수가 달라졌죠? X16 M 더하기 2분의 1 B.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내가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2이고 2B가 된다는데 내 손모가지를 걸 수가 있죠. 왜? 아니면 어떻게 구하겠어? 2B랑 2A 나오겠지 뭐. 어차피 뭐예요? 16이면 이 자리가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 나눠지니까 4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A부터 2B까지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좀 편한데 오른쪽이 0.4니까 A가 한 이쯤 있어요. 2A 이쪽이 0.4 맞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이쪽에 있겠네. 이쪽이 0.4네.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얘는 왼쪽이 0.8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은 0.2가 돼야 돼요. 맞아요? 여기 2B에 됐죠? 그럼 내가 실제로 구한 거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바깥 부분만 빼면 되네. 0.4 나오죠? 돼요? 잠깐 쉴게요.